오늘 할 RP는 이제 3대 자산이고요. 3대 자산을 오늘 할 건데, 3대 이제 보장 자산 중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뭐예요? 보장 자산. 두 번째가 뭐죠? 투자 자산. 세 번째가 뭐예요? 어떤가요? 노후 자산. 보통 재테크 책을 읽어보면은 요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나와요. 근데 보장 자산, 투자 자산, 노후 자산 이렇게 세 가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장 자산은 왜 중요하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보장 자산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00만 원씩 3년을 모아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3년을 모았어요. 100만 원씩. 그러면 3,600만 원이죠. 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분산 투자를 했어요. 보험에다가 100만 원 중에서 90만 원은 적금을 들고요. 10만 원은 보험에다가 분산 투자를 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10만 원 중에서 또 분산 투자해야 되는 게 그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생손 차이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서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분산 10만 원 중에서도 분산 투자해서 생명에 8만 원,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 2만 원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90만 원씩 3년 넣으면 총 금액이 얼마일까요? 얼마요? 3,240만 원인가요? 자, 금액이 3년 모은 거예요. 3년. 예를 든 거예요. A라는 경우 3,600만 원, B라는 경우 3,240만 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생명보험에 8만 원, 손해보험에 2만 원 들어가는데, 사람이 요새는 오래 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을 자주 가고 돈이 많이 들어요. 다 건강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위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어요. A라는 경우는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는 필수 조건이 붙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요. 사람은 늙고 질병은 걸리고, 코로나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코로나 요새 걸리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질병이 항상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투자는 항상 필요한 거고, 약간의 금액으로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암이 걸린다? 실제 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이 든다? 만약에 A라는 경우는 요새 암 같은 경우는 많이 걸리잖아요. 5명 중 3명은 암이 걸린다고 하죠, 요새. 그 확률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가족 구성원 4인 가족 구성해서 암이 걸릴 확률을 보면은 100%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런 가족 구성원에서 이제 친인척까지 하면 거의 1000% 되는 확률로 걸린다는 확률인데, 사실 암이 걸리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투자한 자산, A라는 사람은 저축에 몰빵을 한 경우인데 3,600만 원 다 잃습니다. 그리고 빚이 생깁니다. 지금 빚이 1,400만 원 이상의 빚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B라는 경우는 암이 걸려서 5천만 원이 이상 들더라도 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 3,240만 원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을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분산 투자에서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보장 자산이 첫 번째에 있는지. 실제 가장 중요합니다. 보장 자산 잘못 해놔서 투자 자산, 노후 자산 다 날아갑니다. 그게 A의 경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정확히 이해갑니다. 왜 첫 번째로 보장 자산이 있는지. 보장 자산 잘 가입해 놓으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나눠서 가입을 하셨나요? 잘 모르신다고요? 지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자산이 있고 이제 노후 자산이 있는데,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뭐 주식, 뭐 저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돈을 뭐 저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는 이런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장 자산이 중요하다는 거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정확하고요. 중요한데, 근데 저는 이 투자 자산 중에서 그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이클이 어떻게 있냐면 보통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노후가 있잖아요. 이걸 30대 기준으로 딱 보면은 뭐 이렇게 40대, 뭐 이렇게 60대, 50대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30대에서 이렇게 40대, 50대부터 이렇게 급격히 줄고 이렇게 줄어요. 이게 뭐냐면 소득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실제로 30대 때 급격히 늘어나요. 요새는 좀 요 그래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새는 지출이 노후 때 더 많이 드는 지출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크로스가 났었어요. 소득보다는 낮았어요. 근데 요새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소득은 늘어나지가 않고 지출은 늘어나서, 예전에는 크로스 형태로 됐었는데 지금은 요 지출 부분이 상당히 위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로스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요새 인플레이션 문제 들으셨죠? 소득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물가는 매년 엄청나게 속도로 늘어나고, 이번에 CPI 지수도 지금 10이 넘어가면서 실제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소득까지 늘어나지 않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요. 지출은 늘어나면 빚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장자산 중에서 요 생명보험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생명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손해보험에 10만 원에 넣었다고 가정해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소멸성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40살 넘어서부터는 소득이 적고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요새는 상품이 소멸성 상품, 연금 전환이 안 되는 상품이 주력을 이루는데, 실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장도 해주고 나중에 연금 전환도 해주는 상품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제가 저희 가족들이나 만약에 주변 사람들을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손해보험에 작게 넣고요, 생명보험으로 많이 넣을 겁니다. 왜? 생명보험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요새는 생명보험도 소멸성 상품이 주력을 이루는데, 잘 찾아보면은 연금 전환형 상품이 아직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보장도 받고 연금 전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8만 원을 나중에 노후 때 연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지출이 많이 나가는 거 있죠?
이거를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장도 중요하지만 보장도 받고 연금 저항도 되고, 그래서 이 노후 자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재테크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25살에 가입을 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37만 9천 원 정도 지금 가입을 한 고객인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은 지금 종신보험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보장받으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 요새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아직은 있는데, 찾아보니까 연금이 있는지 볼게요. 12페이지 여긴가? 지금 나중에 100살 때 지금 보면은 최저 해지 환급금을 보시면 6억이 넘어가요. 6억 5,158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연금 받는 금액을 보니까 지금 100세 보증형 하면 매월 85만 원씩 평생 지급되는 거예요. 평생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을 해주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가입 금액이 4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연금 전환하면은 매월 85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연금 종류도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117만 원 받는 것도 있고 평생 받는 것도 있어요. 이건 그때가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만약에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한 번에 300만 원 넘는 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금액을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25세 때 가입을 했을 때 해지연금금이 6억 5,100만 원 돈이라고 목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연금 전환하면 평생에서 평생 85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확정을 하면은 최대 309만 원도 5년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이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평생이죠. 근데 제가 따져볼게요. 지금 35살 때 가입한 사람을 가정해 볼게요. 35세 때 같은 사람인데 10년 뒤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적금 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상품 가입한 거예요. 같은 금액으로. 근데 5억 2천으로 주네요. 금액은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금을 한번 볼게요. 연금이 지금 보니까 지금 100세 보증형이 평생 지금 70만 원 줄었어요. 그쵸? 평생이 지금 70만 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받는 게 255만 원이네요. 255만 원으로 줄었어요. 금액은 동일하게 나왔거든요. 한번 또 따져볼까요? 지금 동일한 금액은 넣었어요. 또 10년 뒤에 가입한 거죠. 미룬 거예요.
45세 때 가입 따져볼까요? 해지원금이 지금 100세 때 이 예시를 드는 거죠. 뭐 100세 때 굳이 이거를 해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중에도 가입하고 이제 1년 차부터 또 돈을 필요하시면 중도인출을 약관대출 이용해서 살 수 있고요. 이거는 계속 돈을 늘려주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그리고 이 돈을 중간에 돈 빼고 싶을 때는 언제든 뺄 수 있고요.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이 기능으로 재테크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거 알려드린 다음에 혹시 이걸로 아파트 사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거는 이제 소형 아파트 RP라고 해서 제가 이거 끝나고 RP 하면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이용해서 보니까 금액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3억 9천만 원까지 줄었네요. 근데 다 세 가지 경우 다 같은 금액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를 상품 자체가 보장만 받는 게 아니고 넣었던 금액도 돈을 불려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축만 넣었으면 이런 돈은 없어졌겠죠. 그리고 제가 손해보험만 넣었으면 이 돈은 소멸성으로 돼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었죠. 근데 제가 분산 투자하면서 기존에 있던 돈들도 지키고 미리 이거를 알아서 공부를 해서 미리 가입해서 3억 9천 받을 거 6억 5천 넘게 받을 수 있고 연금도 지금 보면은 연금도 지금 55만 원이네요. 이때 가입하니까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살아있는 동안 55만 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을 때 금액 계산해 보니까 199만 원이네요. 지금 근데 동일한 금액을 다 가입을 했어요. 먼저 가입한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받는 경우이죠. 지금 이렇게 돈이 불려나가면서 이 돈을 활용해서 또 부동산도 살 수 있고 분산 투자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테크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40만 원도 안 되는 돈 넣는데 평생 85만 원 받을 수 있고 많게는 300만 원 넘는 돈을 받으면서 보장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늦게 가입할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들고요. 이게 억 단위잖아요. 그쵸? 이게 보니까 2억이 넘게 차이 나죠. 2억 6천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게 재테크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도 85만 원에서 55만 원 줄죠. 근데 이 돈은 고객님은 연금 받으려고 가입하신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보장 자산을 넣는데 제가 소멸성이 아니라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해드렸기 때문에 보장도 받아서 연금으로 가져가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지출, 소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연금저축 같은 거로 연금 소득세 낼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한 게 아니라 연금 비과세를 받아요. 이 상품은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대박이죠. 이거는 제가 공부해서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컨셉을 이렇게 짜들여서 가능했던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이거를 손해보험에다가 10만 원을 더 몰빵했으면 이건 소멸성이기 때문에 연금 전환이 안 됐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하고 저는 보장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돈 쓸 일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1.9번 가장 적은 금액을 분산 투자했는데 이 중에서도 연금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을 비중을 높여서 나중에 이 돈은 고객님은 실제로 추가로 연금 상품을 가입 안 하셔도 보장 자산으로 가입하셨지만 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보험사는 이런 상품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요새 계속 없어지고 있고요. 저도 찾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또 확정 이율이에요. 예전에 제가 일반 연금 가입했다가 4.1%짜리 가입했다가 이율이 지금 현재 0.5로 바뀌어 있습니다. 혹시 연금보험이라든지 그 저축 상품군 5가지가 있는데 변액이라든지 그 변액 유니버시라든지 뭐 이런 상품에 대해서 좀 다 아시나요? 잘 모르시면 제가 이거 끝나고 저축 5가지 RP가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우선 고정금리인데 요게 장점이 뭐냐면 거기다 고정금리예요. 2.25로 평생 고정금리예요. 보통 일반 연금보험은 10년이다면 고정금리가 0.5%로 바뀝니다. 지금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